웃고 또 웃고 웃고 또 웃고 있네요. 포복절도 박장대소, 입이 귀에 걸릴 판입니다. 눈을 질끈 감고 그리고 가지런한 이를 다 드러내 보이면서 신나게 웃어 제낍니다. 정말 웃고 웃어서 혈색이 도는 걸까요? 온몸이 온통 붉어질 때까지 웃고 있네요. 왜 이렇게 웃을까요? 정말 행복해서 웃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마드입니다. 오늘은 중국인들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그림을 그린 외민준이라는 중국 화가의 그림을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민준은 중국 현대미술과 4대 천왕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공산화 이후의 문화대혁명, 개방화 또는 그 이후의 천안문 사태에서 현재 이르기까지 중국 역사 한복판을 살아오면서 중국 사람들이 가질 법한 심리 상태를 정말 그의 그림 속에서 잘 표현한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속에서 웃음은 시간과 장소, 상황을 불문합니다. 여긴 놀러 온 것 같은데 웃네요. 잔디에서 뒹굴면서 웃습니다. 위태로워 보이는 절벽 위에서도 웃습니다. 태양 아래서도 웃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나는 중국 사람입니다인데요. 나는 중국 사람입니다. 하하 웃네요. 군인들도 웃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창공을 날고 있는 새들을 가리키면서 웃고 있습니다. 자유를 조롱하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층층 계급의 사회 억압 속에 살면서도 웃습니다. 머릿속 온통 붉은 깃발이 휘날립니다. 아마 혁명정신에 세뇌당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웃는 것 같습니다. 작은 배에 의지해서 망망대해 떠있는 것 같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웃습니다. 웃고 또 웃다 보니 그의 그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행복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부르는 화가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도 있다고 합니다. 외민준은 자기 그림을 보고 그렇게 느끼는 것은 그 사람이 행복하기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고독하거나 허무하게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작가 자신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는 왜 이렇게 웃는 모습을 계속 그려대는 것일까요? 그런데 가만 보니 모두의 얼굴이 다 똑같습니다. 화가의 자화상입니다. 자신의 얼굴을 그려놓은 것이죠. 작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작품 속 인물은 모두 바보 같다. 그들은 웃고 있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강요된 듯한 부자연스러움과 어색함이 숨어 있다. 나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며 행복해하는 사람들을 표현한다. 이들은 곧 내 초상이자 친구의 모습이며 나아가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외민준은 자신의 작품 속에서 웃음이 부자연스럽고 어색하다라고 말합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상황들이 웃는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웃는 겁니다. 눈앞에 벌어지는 현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 그냥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웃으면서 그 현실이 주는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마주하기에는 너무 힘든 것입니다. 또 하나, 이 웃음들은 사실 자신들이 누군가로부터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이렇게 웃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민준은 또 다른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림을 보고 있노라면 그건 웃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고통, 슬픔 등 표현되지 않는 것들이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러한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역설적으로 웃음을 선택한 것이다. 역설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냉소적 허무주의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허무주의라는 것은 그 바탕에 무력감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 현실이 분명 무언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별로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력감이 파고들지요. 험한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 당연히 현실에 대해서 냉소적이 되겠죠. 몇 작품을 더 이런 냉소적인 허무주의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거대한 위기 질서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 현실에 대해서 냉소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빠져 죽고 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사진을 찍으려 하지만 구하려고는 하지 않는 냉정하고 단절된 인간관계에 대해서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모두 뿔을 달고 있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속내를 감추고 마음속으로는 악의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만 웃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느낌들은 꼭 중국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가끔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죠. 그런데 수천 년을 권위적인 위계 질서 속에서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한 사람의 황제를 중심으로 사회의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는 중국의 경우라면 이런 냉소적 허무주의가 지배적인 태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중국의 가장 큰 딜레마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들이 있습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1인 통치체제, 그리고 사상적으로 중화주의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마취시켜놓고는 대신 자신들의 자유를 포기하라는 식의 통치 방식이 근대 이후 중국 공산당 통치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의 우월함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역설적으로 중국 내부에서는 민주화나 개인의 인권은 억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질서는 심리적으로 중국 사람들을 몹시 부자연스럽게 만드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그래서 웃을 때 웃을 수 없고 울고 싶을 때 울 수 없게 만듭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정신승리를 시도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루신 선생의 아큐정전을 해설하면서 지난 100년 동안 중국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거기서 끊임없이 정신승리를 시도하는 아큐를 설명드렸습니다. 정신승리의 핵심은 자존심이죠. 아큐가 남들에게 조롱당하며 실컷 두드려 맞은 다음에 그 상처난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뺨을 냅다 갈게 됩니다. 그리고 재빨리 때린 나와 맞은 나를 분리시켜서 자신의 자존심을 지켜내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자신만은 기분 좋을 수 있죠.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하든 말든 아큐는 자기 만족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외민준의 전시회를 가면 항상 걸려있는 그의 대표작을 보시죠. 처형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89년 천안문 사태를 배경으로 한 그림입니다. 영국의 소도비 경매에서 590만 달러, 요즘 시세로 약 70억이 넘는 가격에 낙찰되었다고 하죠. 이 작품에서도 극히 어색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왼쪽에 벌거벗은 사람들이 하얀 이를 드러내며 포복절도하고 있습니다. 신나게 웃어제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른쪽에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무기력한 것처럼 보입니다. 눈을 감고 웃고 있습니다. 눈 뜨고 현실을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위중하고 심각합니다. 그런데 웃습니다. 그들은 지금 처형을 당해야 하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비참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웃어버립니다. 그래서 어색합니다. 어색할 뿐만 아니라 한참 보고 있으면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허무함, 무기력함 때문에 왠지 모를 슬픔이 파고들기도 합니다. 사실은 외민준의 처형은 스페인화가 고야의 1808년 5월 3일이라는 작품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학살 그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고야는 이 작품에서 처형의 순간의 잔인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스페인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상황을 그린 것이죠. 무방비 상태에서 군중을 향해서 무장한 나폴레옹 군인들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살육전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래에는 선열이 낭자하고 피 흘린 채 죽어있는 시신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신들의 운명을 예감한 듯이 군중들은 두려움에 얼굴을 감싸 쥐고 한없이 웅크린 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기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홀로 밝은 옷을 입고 마치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팔을 벌린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결연함을 잃지 않고 폭력과 억압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하늘은 칠흑처럼 검습니다. 빛이라고는 전혀 없는 완벽한 검은색의 하늘은 암담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아래 교회 종탑이 있는 건물은 조명이라도 받은 듯 환하게 들어옵니다. 마치 신이 이 모든 것을 내려다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죠. 이 고야의 작품에는 이렇듯 처형의 순간에 폭발하는 모든 감정, 상황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 좌절, 저항, 폭력, 어둠, 이런 것들이 모두 어우러져 작품이 구성된 것이죠. 그러나 외민준의 처형은 이 모든 것이 다 생략되어 있습니다. 오직 웃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 모든 상황들이 블랙홀처럼 몹시도 어색한 웃음 속에 빨려 들어가 버렸습니다. 오늘의 중국의 슬픈 자화상이 아닌가 생각됩니다.